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팀장과 함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자동차주 최근에 보면 실적은 좋다 그러는데 주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 2분기 영업실적 발표했는데 양사 모두 매출, 영업이익 다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는데요. 하여튼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이 배경은 뭡니까? 현대기아차 양사 모두 분기 최대 영업 실적을 거뒀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차가 판매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량 판매 볼륨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믹스를 봤었을 때에는 뭐 제네시스나 SUV처럼 고부가치 차종 중심으로 판매가 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난달 뭐 수출 통계를 보니까 뭐 반도체는 뭐 많이 감소를 했지만은 자동차는 오히려 증가한 거 보니까 확실히 차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역대 최고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힘을 못 쓴다 그럴까요? 뭐 기대보다 못 미친다 그럴까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와가지고 주가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예상외로 주가는 지금 굉장히 좀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하반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 때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은 주가나 이젠 실적이 좀 피크아웃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고요. 그리고 3분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젠 전통적으로 3분기가 자동차 산업에서 비수기이기도 한데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리콜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다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조금 그런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적이 계속해서 뭐 고성장을 한다 그러면야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약간 피크아웃 우려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자, 현대차, 기아가 유례없는 호실적을 냈지만은 사실 이제 앞으로 주력이 될 수 있는 전기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그러면 메이커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수익성을 높이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시장 점유율부터 키우는 게 중요할지 아주 기로에 서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성 강화 전략이 더욱 중요할 것 같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장에 선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 빨리 이제 시장에 선점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현대차, 기아 미국 7월 판매량이 14만 3,787대.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판매 실적은 친환경차가 이끌었다는 것이 좀 이례적입니다. 당초 올 봄만 해도 그 IRA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좀 고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이건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연간으로 목표했던 걸 대비해서 상반기 때는 판매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이제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했었고, 그리고 시장도 이제 신모델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경쟁이 심화가 됐었는데 가격 경쟁을 즉각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상반기 때 부진까지도 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물량도 판매를 하고, 그리고 판촉 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젠 다 극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인센티브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7월 달에 보면 인센티브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한 판촉 활동 강화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야지만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네요, 결국.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은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 현대차 중국법인이 6월에 SUV 무파사를 출시를 했어요. 이게 2015년도에 인도에서 그 성공한 모델이 크레타라는 게 있었죠. 이것처럼 어떻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인도 시장하고 중국 시장은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기아차가 부진이 굉장히 좀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후유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젠 차량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차 출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국 내에서 판매망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딜러들이 현대기아차를 판매를 하다가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이탈한 현상이 좀 두드러졌고, 지금은 판매망을 복구해야 되는 이젠 과제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신차 출시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중국은 굉장히 대대적인 어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투자가 있어야지 작은 변화로는 지금 상황이 변하기는 어려운 게 중국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판매망뿐이 아니라 뭐 정비망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판매가 일정 수준의 유지가 안 되면은 그 기존 네트워크가 훼손된다. 그러면 다시 재개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현대기아차 워낙 좋다 보니까 부품주까지 덩달아 상승했는데 어디 다시 질주할 수 있을까요? 부품주들이 완성차보다도 주가 상승폭이 더 컸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완성차가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8월 달에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아까 말씀드린 파업 이슈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8월 하순 정도가 되면은 올해 파업을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예. 것들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파업 이슈가 주가에 악영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룸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완성차보다는 부품사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가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도 부품사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부품사의 상생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단가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부품사들이 납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부품사가 그래도 하반기에는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상생을 강조하지만 또 부품사 입장에서 얘기가 좀 다른 얘기도 나오고 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 자동차 부품주 중에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지금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현이아랑 이제 현대오토헤버 이렇게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현대차그룹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성을 가지고서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현대기아차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룸은 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젠 전기차 신공장도 짓고 그리고 미래에 더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 방향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인도 시장. 예. 앞으로 이제 중국이 대체하는 거대 시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SDV,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글로벌 오토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매출액을 본격적으로 이겨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분야라서 여기에서 수혜주인 서현이아와 현대오토헤버를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인도와 SDV, 뭐 새로운 자동차 부품주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서현이와 먼저 살펴볼까요? 실적이 좋다고요. 네, 2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부품들 다 좋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가 이제 메인인데 현대차의 그랜저나 코나 같은 신차에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임비 하락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 같은 이런 비용 축소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2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주가가 이미 뭐 많이 올랐네요. 140% 정도 6개월 사이에 올랐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보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지금 하반기에도 대기하고 있는 신차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대차의 산타페입니다. 산타페는 이제 SUV 차 중에서도 볼륨 차종이기 때문에 신차 출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현대기아차의 인도 이제 증설 계획이 될 것 같아요. GM 인도 공장 인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이분이 또 기대 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인도는 아마도 소형 EV가 양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또 EV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도 매출 비중이 큰 서현이아가 여기서 수혜주로 주목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인도가 또 새로운 기회 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서현이와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목표 주가는 34,0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또 굉장히 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PER 기준으로 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주가 이런 실적 개선폭을 감안하면은 지금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34,000원이면 지금 현재 주가 대비 한 50% 정도 그 여력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현대오토헤버 살펴볼게요.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떤 겁니까?
현대 오토에버 실적 서프라이즈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두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이제 ITO, 엔터프라이즈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의 단가 협상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되는 이제 단가를 올려받는 부분이 일단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0에서 40% 정도 매출액이 매 분기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사업부 대비해서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고마진, 고수익성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분야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전사 마진율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높은 수익성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가 뭐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 점점 전자부품화되고 이제 전자장비화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네요. 리포트 보니까 하반기에도 현대오토에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이죠? 2분기 때 워낙 이제 실적이 또 잘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수익성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으실 예. 수 있는데 제가 판단에 지금 2분기 때 500억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하반기에도 분기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은 30%대의 양호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그룹 전체적으로 이제는 IT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IT 수요를 다 감당하고 있는 게 현대오토에버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IT도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차량 소프트웨어도 고속 성장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서 하반기에도 좋은 수익성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목표 주가는 지금 18만 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PER 밸류에이션이 낮은 회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25년도, 27년도까지 계속해서 압축 고속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을 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자동차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3분기 되면 이제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모멘텀이 약화되는 부분은 좀 부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는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품사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완성차보다는 더 양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그 중에서 좀 차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차량용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인도 증설 수혜 이런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이재일 전략산업 분석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